산업 유통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키토키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국내 생수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품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생수 사업에 진출한 업체를 가세하면서 업체들 간의 생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동시에 국내 생수 업체들이 프리미엄 생수를 앞세워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수를 사 먹는 게 일상이 되면서 국내 생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국내 생수 업체들이 국외로 눈을 돌려서 중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하는데요. 자, 그 상황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앞서서 2020년에는 이 생수 시장 규모, 그러니까 국내 생수 시장 규모가 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7,810억 원에서 파악됐는데요. 이는 2014년 6,040억 원, 2015년 6,408억 원, 2016년 7,403억 원 등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000억 원을 넘고 올해에는 9,000억 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1조 원대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였군요. 현재 여러 업체가 진출해 있는 만큼 이게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품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생수 브랜드가 41.0%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N사의 생수는 7.7%, L사의 생수는 7.1%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1위와 2, 3위 차이가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생수의 시장 점유율을 공략하려는 나머지 업체들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2017년 10월 생수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OEM 업체였던 회사를 68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당시 해당 음료 회사의 매출액은 약 124억 원이었는데요.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사명은 다르게 변경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점유율 높이려고 1위에 또 근접하기 위해서 투자를 역시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장 점유율 2위의 생수를 판매하는 N사는 2015년 10월 2천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을 준공했고요. 이후 2017년에는 기존의 2개 생산 라인에 1개를 더 증설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워낙 1위 자리가 굳건한 만큼 2위 자리를 두고 여러 업체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2위와 3위는 점유율이 1%도 차이가 안 났죠, 아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업체도 지난해 11월 출시 37주년을 맞아 비어와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하면서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공장에 생수 페트 생산 라인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증설된 세종공장의 페트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페트 생산량은 현재 월 2,300만 개 수준에서 3,800만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는 그 경쟁이 더군다나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 외에도 이게 다른 업체들이 또 새롭게 생수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규 업체의 제품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여름 성수기를 목표로 한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업체 사업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과자로 유명한 한 식품업체는 2016년 11월 용암 해수의 사업권을 보유한 제주 토착 기업의 지분 60%를 21억 2,400만 원에 취득하면서 기능성 물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용암 해수단지에 3만 제곱미터, 약 9,000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기능성 물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국 프리미엄 기능성 물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이 기능성 물로 새롭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군요. 자,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올해 신규로 생수 시장에 진입하는 다른 업체 상황도 좀 볼까요? 네, 또 다른 업체 역시 2016년 12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생수 제조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후 생산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생수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뭐 후발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긴 한데 국내 생수 시장이 워낙 이리저리가 굳건한 만큼 후발 주자들이 점유율 높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생수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들의 제자리 걸음만 반복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생수와 탄산수 사업에 발을 들인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수 사업을 2년 내 500억 원대까지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실제로는 100억 원대 초반에 그치며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네, 자,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들 상황 살펴봤고요. 뭐 올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생수 시장 상황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생수 업체 상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식음료 업체들이 중국 생수 시장 잡기에 나선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재 국내 생수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 상품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수익성도 낮아지면서 해외 진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음료 시장에서 생수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인구 대비 시장 규모가 아직 작은 만큼 전망이 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중국과 국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시장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크긴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생수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34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의 30배가 넘는데요. 또한 매년 10%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크게 성장하고 있긴 한데 중국에서 생수가 일상화된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생수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생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오염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베이징 같은 중국 대도심 수돗물은 그냥 바로 마시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수돗물은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바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가 필수지만 가습기에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넣게 되면 육안으로도 흰색 가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곳곳에는 생수를 파는 대형 자판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은 베이징뿐만이 아닙니다. 국무원의 국토자원 공보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전역에 5,118개의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우량 판정을 받은 곳은 9.1%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방금 얘기를 들은 이런 배경이 중국의 생수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2010년대 들어서 생수를 사 마시는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소비자의 약 70%가 시판생수를 일반적인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료 시장에서의 생수 점유율도 2010년 38%에서 2017년 50%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성향 파악이 또 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 생수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인기입니까?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생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브랜드는 중고가 생수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가 생수 브랜드들은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는 저가 생수가 인기일 줄 알았는데 중고가 생수가 인기군요. 그러면 국내 생수 업체들이 아무래도 특별히 공략하는 시장도 바로 이 고가 생수 시장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프리미엄 생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가 생수 시장은 현재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실내에서도 생수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대도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생수 시장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생수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프리미엄 생수가 유럽 브랜드들이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도 유럽 업체들이 좀 진출해 있습니까? 네, 이미 전 세계 물 산업 선진국들의 주요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수 브랜드와 탄산수를 비롯해 노르웨이, 뉴질랜드 생수 브랜드 등이 가세한 프리미엄 생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0%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탄산음료 업체들도 독특한 디자인의 생수 제품들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국내에서 이 프리미엄 생수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이미 중국에는 뭐 여러 업체들이 또 진출해 있는 만큼 국내 업체만의 특별한 전략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생수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올해 국내 생수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가 올 하반기에 중국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 기능성 혼합 음료를 내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재 제주도에 기능성 혼합 음료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요. 생산 공장에 이어 물류센터 등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기존의 제주에서 생산되는 생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도개발공사가 만들고 있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생수와는 취수원이 다릅니다. 용암해수는 바닷물의 화산 안반 중에 여과된 후에 담수층 아래 형성된 것으로 미네랄이 풍부해 생수가 아닌 혼합 음료로 분류됩니다.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 시판을 통해 검증 결과를 거친 후 광저우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아, 이게 일반 먹는 샘물이 아니고 혼합 음료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자, 그리고 특별히 중국 시장을 노리고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제주도는 불로장생, 즉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꿈꿨던 중국 진시황이 사자 서북을 지켜 불로초를 찾았던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노려서 제주도 용암해수와 불로장생 콘셉트를 결합해 내세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국내 먹는 샘물 제조사는 포화 상태인 만큼 프리미엄을 내세워서 뭐 중국 시장에 주력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업체가 더 있습니까? 네, 지난 1994년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기업 역시 중국 생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 2천억 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설립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중국 전역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 이미 중국 생수 시장에 진출해 있군요. 그러면 현재까지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적을 보면 2015년 단기 순 소실률은 8.9%, 2016년 7%, 2017년에는 3.4%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단기 순 손실률은 8.8%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2015년 488억 원, 2016년에는 408억 원을 냈는데요. 아직까지는 브랜드의 시장 정착 등 시장이 필요해 흡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중국 생수 시장 역시 글로벌 생수 기업들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당장은 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그래도 중국에서 생수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어떨까요? 네, 한 비즈니스 서비스 컨설팅 기관에서는 중국 생수 시장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와 시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생수업계의 블루오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가 시장은 내수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고가 시장은 수입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건 결국 한국 업체들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연령별, 성별로 다른 소비층의 요구를 반영해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삼는 마케팅을 고려해 볼 만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생수가 등장했던 게 1988년도입니다. 당시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외국인들이 수돗물을 꺼릴 수 있다고 해서 처음 등장을 한 건데요. 당시만 해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줄은 또 몰랐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됐고 또 거대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국내 생수 시장의 경쟁 상황과 중국 시장 진출 상황 살펴봤고요. 자, 워키토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